여러분, 넉넉한 공간 위에 제대로 된 건물 몇 동 올려놓고 그럴듯한 장사하시면서 사장님 소리 들으며 여유있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물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경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월급 받아 모아서는 절대 이런 규모의 물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에서는 이런 꿈 같은 현실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 정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물건은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의 물건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 중인 2024 타경 79,958번 사건으로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263-1번지 일대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49억 548만원이고 현재 5차까지 유찰되면서 최저가는 감정가의 24% 수준인 11억 7,780만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약 1억 1,700만원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1,036평으로 상당히 넉넉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건물 연면적은 약 201평으로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263-1 일대에 자리한 근린시설 토지 건물 일괄 매각 물건이고 2000년 7월에 사용 승인된 건물로 토지가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63-1, 263-2, 263-3, 263-4이며 264-1, 264-3도로 265, 265-1, 265-2전처럼 여러 필지가 맞물려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 합계는 대지 3,427이 약 1,036.67평으로 규모 자체가 크고 지형은 감정서 기준으로 대부분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 성격이라서 땅을 쓰는 그림이 잘 나오는 타입입니다. 다만 이 큰 부지 안에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쓰이는 필지 264-3 그리고 현황 도로로 사용하는 필지 기재가 끼어 있고 지적도상 맹지로 잡히는 토지기호 11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1036평 한판처럼 보여도 실제 운영 활용에서는 도로로 쓰이는 구간맹지 구간대지전이며 구간이 함께 섞인 구조로 보셔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쪽도 포인트가 분명합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다수 필지가 제2종일 반주거 지역에 걸려 있고 동시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모든 축종 사육 제한, 상대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같은 규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일부는 준보전산지로 표기되는 구간도 있어 단순히 땅 넓다가 아니라 넓은데 규제 레이어가 있는 넓음이라는 점이 이 물건의 체급을 결정합니다. 건물 쪽은 한 동짜리가 아니라 단층 위주의 여러 동이 역할을 나눠 가진 단지형 배치입니다. 핵심 앵커는 대곡리 265-1번지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철골 구조, 사용 승인 2022.11 16이고 여기 1층이 스크린 골프장 469.23-2142.19평 휴게실 25.57-27.75평로 잡혀 있습니다. 즉, 이 물건은 토지 큰 판 위에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업종의 골격이 이미 얹혀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대곡리 263-3 쪽에 경량철 골구조 근린생활시설 795이 240.49평가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식당으로 사용 중입니다. 대곡리 265에는 시멘트 블럭조 단층 주택 23.4형이과 주택 및 창고 11.72가 포함되고 중요한 건 감정서가 명확히 적어둔 대로 공부상 창고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주택 및 창고로 쓰는 동목록 4-가 4-에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제시외 건물도 꽤 잡혀 있습니다. 창고 7.72, 9.32, 처마 13.72, 19.2, 창고 6.92, 그리고 야외 식당 및 통로 87위까지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현장은 메인 건물만 있는 깔끔한 상태라기보다 운영 흔적 부속 차량 야외 동선이 누적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땅 큰 판 스크린 골프 앵커 대형 식육식당 주거창고 성격 건물 제시외 야외 공간이 한 세트로 묶여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주변 환경은 지도상 동네 성격이 아주 뚜렷합니다. 위치가 가평중학교 인근 남동측 인근으로 잡혀 있고 주변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섞여 있는 주거상가 홈제 지역입니다. 완전 외곽 산자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번화 상업지 한복판도 아닌 생활권 중심부에 붙어있는 큰 부지에 가깝습니다. 접도는 감정서에 적힌 대로 방향별 성격이 나뉩니다.
일부 필지는 남측 폭 약 45m 포장도로에 붙고 또 일부는 동측으로 약 4차선 포장도로와 연계되는 흐름이어서 부지 규모 대비 진출입이 답답하게 막힌 타입은 아닙니다. 게다가 주변에 상가 편의 시설 밀도가 있고 지도상으로도 근린 점포들이 촘촘합니다. 무엇보다 이 도로에서 곧 바로 식육식당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바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 식당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며 스크린 골프장은 이 건물의 뒤쪽에 위치하며 현재도 성업 중입니다. 버스 정류장 언급도 감정서에 들어가 있어서 결국 이 물건의 핵심은 건물 한 동 가격이 아니라 1036평짜리 토지판 위에 이미 업종이 올라가 있고 부속 보조 건물과 야외 동선까지 같이 묶여 들어오는 일괄 매각 단지형 물건이라는 점이고 여기에 도로로 쓰이는 필지맹지 공부 마이너스 현황 상위창 고주택 같은 현실 요소까지 포함해서 현장형 관리 정리 능력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물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물건은 가평에서도 자라성과 인접해 있으면서 길목에 있어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이어서 이 물건의 권리와 임차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권리 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12월 1일 설정된 가평군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으로 채권 최고액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경매로 인해 소멸하는 구조이며 실제 배당표를 통해서도 이 말소 구조가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가평군농협은 동일 채권자로 여러 건의 근저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6억 5천만 원, 1억 2천만 원, 9억 6천만 원, 그리고 이후 추가 설정된 9천만 원까지 총 다수의 담보권이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말소 기준 권리인 6억 5천만 원과 그 이전 설정분은 배당을 통해 전액 또는 일부 회수되었고 후순위 근저당과 가압류, 신용보증재단 및 캐피탈 가압류 등은 모두 배당을 받지 못하고 소멸 처리되었습니다. 즉, 이 물건은 경매 종결 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융권 담보권이나 가압류는 전혀 없는 권리적으로 매우 정리된 상태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당표를 기준으로 실제 권리 소멸 여부를 확인해보면 총 배당 금액은 약 11억 7천만 원 수준이며 말소 기준 권리였던 가평군 농협이 6억 5천만 원 근저당은 전액 배당으로 소멸되었고 그 외 동일 채권자의 근저당 중 일부만 배당되고 나머지는 미배당으로 소멸되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현대캐피탈, 신용보증기금 등의 가압류 역시 배당을 받지 못하고 모두 소멸되어 낙찰 이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권리 리스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물건의 세입자 현황을 다시 정확히 보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2명이며 이 중 1명은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입니다. 먼저 민 임차인은 점유 면적 약 136.6이 2024년 4월 9일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조건입니다. 다만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 기재가 없고 대항력 항목이 X로 표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 임차인은 낙찰 이후 인도 요구가 가능하며 보증금 인수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임차인인 이입니다. 이 임차인은 점유 면적 약 494.82로 사실상 이 부지 내 핵심 건물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입일은 2022년 11월 1일로 말소 기준 권리 설정일인 2022년 12월 1일보다 앞선 시점이며 표상 대항력 5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 월세 15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졌고 임대차 기간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26일까지로 확인됩니다. 즉,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하여 점유를 개시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며 배당 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보증금 규모 또한 소액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보증금 인수라기보다는 점유와 명도 문제에 가깝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자체를 인수해야 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대지와 건물 전체 규모 대비 금액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추가로 중요한 점은 비고 사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 임차인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로 확인되며 사실상 형식적 임대차 또는 특수관계인 점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는 임차권의 실질성 여부, 실거주 실사용 여부, 실제 임대차 목적 등을 근거로 협의 명도가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맞지만 실전에서는 협상 여지가 상당히 있는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한 명 존재하는 물건이 맞고 이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그 임차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라는 점,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복합부지 전체를 활용해야 하는 사업형 물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물건의 리스크는 치명적인 인수 부담이 아니라 명도 전략과 협상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제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 입찰가 11억 7,780만 7천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가정하고 금융 흐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구조는 대출 70%, 자기자본 30%이며 은행 대출 금리는 연 4%, 자기자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연 4%의 기회비용을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낙찰가 기준 대출금은 8억 2,446만 4,900원이고 자기자본 투입금은 3억 5,334만 2,100원입니다. 여기에 근린생활시설 기준 취득세를 약 4.6% 적용하면 취득세는 약 5,417만 9천원 수준이며 법무사 비용 50만원과 기타 비용 50만원을 더할 경우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은 총 약 5,517만 9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으로 투입하셔야 하는 총 자기자본은 3억 5,334만 2,100원에 부대비용 5,517만 9천원을 합한 약 4억 852만 1천원입니다. 이제 이자 흐름을 보겠습니다. 대출금 8억 2,446만 4,900원에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연이자 비용은 약 3,297만 9천원이 발생하고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74만 8천원의 은행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투입된 자기자본 4억 852만 1천원에 연 4%를 적용할 경우 연 기회비용은 약 1,634만 1천원이며 월 기준으로는 약 136만 2천원 수준입니다. 즉, 이 물건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순수 금융비용은 은행이자 월 274만 8천원과 자기자본 기회비용 월 136만 2천원을 합한 총 월 약 411만원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 물건은 월 최소 411만원 이상의 순현금 유입이 발생해야 금융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월 임대 수익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구조라면 그 초과분부터는 순수한 현금 흐름 수익으로 남게 됩니다. 한편 이 물건에 투입되는 전체 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대출금 8억 2,446만 4,900원과 자기자본 4억 852만 1천원을 합한 총투자금 규모는 약 12억 3,298만 5,900원, 즉 약 12억 3,298만원 수준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확인하여 보면 이 물건의 감정금액은 49억 5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모두 확인하셨지만 내가 들어가는 순수한 돈은 약 4억 852만 1천원입니다. 한마디로 10%도 되지 않는 돈으로 거의 50억짜리 부동산을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내 명의로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셨나요? 물론 경매는 경쟁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물건으로 어떻게 돈을 생산해내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임대 시나리오는 실전에게 가장 수익이 적은 편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2명의 보증금과 월세는 5천만원에 월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완전 무시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부터 계산을 해야 하느냐 하면 맨 앞에 있는 식육식당은 최저 보증금 1억부터 시작해야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2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은 보증금 5천에 월세 150만원이면 매우 보수적인 계산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1억에 100만원이어야 합니다. 그럼
모두 합해서 보증금 총액 2억 5천만 원에 월 임대 수익 45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은행 대출금 중에 보증금으로 받은 2억 5천만 원을 일부 갚고 나면 월 이자는 내가 투자한 이자를 모두 포함해서 매월 나가는 이자는 327만 7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매월 받는 월세 450만 원으로 이 이자를 내고 남는 돈은 122만 원입니다. 매월 122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매우 보수적인 임대 시나리오입니다. 진짜 수익은 직영을 했을 때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뭘로 직영을 하느냐 할 겁니다. 네. 식육식당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식육식당을 그대로 인수받아 직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장사를 하려면 나중에는 분명 나중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위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주택도 식당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식육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고 메뉴는 한우가 좋겠습니다. 어쩌면 잘만 운영을 한다면 위치적으로도 좋고 해서 유명 맛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운영하시는 분의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전화 한번 하셔서 의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매각 시나리오에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비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나 주택 비과세 같은 특례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양도소득세 체계로 과세됩니다. 물론 이 물건 중에는 주택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은 생략하기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매각금액 49억 548만 7천 원에서 총투자금 12억 3,298만 5,900원을 차감한 36억 7,250만 1,100원입니다. 이 차익 전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3년 보유 시 공제율은 연 2%가 아니라 구간 공제 방식으로 3년 보유 시 총 6%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36억 7,250만 1,100원의 6%에 해당하는 2억 2,035만 66원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차감됩니다. 이 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남는 양도소득 금액은 34억 5,215만 1,034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개인 기준으로 연 1회 250만 원이 자동 공제되며 다른 조건 없이 누구나 적용됩니다. 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양도소득 금액에서 한 번 더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34억 4,965만 1,034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은 이미 1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단순 곱셈이 아니라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45%를 곱한 뒤 누진공제 6,594만 원을 차감합니다. 이 계산에 따라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본세는 약 14억 8,64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에는 반드시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로 붙습니다. 이는 본세의 10%이므로 약 1억 4,864만 원이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형님이 매각 시 부담해야 할 총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약 16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이 세금을 처음 계산했던 양도차익 36억 7,250만 1,100원에서 차감하면 3년 보유 후 매각 시 형님 손에 실제로 남는 최종 실수령 금액은 약 20억 3,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바로 세금까지 모두 정리한 뒤 현실적으로 회수하는 순수 매각 수익입니다. 이제는 이 물건을 법인이 최저입찰가에 낙찰받아 감정가로 즉시 매각하는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최저입찰가는 11억 7,780만 7천 원이며 법인이 낙찰받을 경우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중과 없이 일반 취득세율 4.6%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약 5,417만 9천 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법무등기 등 최소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투자금은 이미 확정된 금액인 12억 3,298만 5,90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이 물건을 감정가인 49억 548만 7천 원에 즉시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매각가에서 총투자금을 차감한 양도차익은 36억 7,250만 1,100원이 됩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 차익 전액이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잡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안내자료에 따라 법인세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가 적용되어 2천만 원, 2억 원을 초과하는 34억 7,250만 1,100원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어 6억 9,450만 220원이 계산되며 이에 따른 법인세 총액은 7억 1,450만 220원입니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7,145만 22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총 세금은 7억 8,595만 242원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이 물건을 최저가로 매입해 감정가로 즉시 매각했을 때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법인에 남는 세후순이익은 28억 8,655만 858원, 약 28억 8,6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개인에게 바로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 법인에 남는 이익이며 향후 배당이나 급여 등으로 개인이 인출할 경우 추가적인 개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자, 오늘 물건 여기까지 정리해 보셨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끝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경매가 단순히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투자라는 점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같은 물건을 놓고도 개인으로 접근하느냐, 법인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개인으로 3년 보유 후 매각하면 약 20억 원 남는 구조가 되고 법인으로 최저가 낙찰 후 즉시 매각하면 약 28억 8천만 원이 법인에 남는 구조가 됩니다. 물론 법인 돈을 개인이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매가 공부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시장인 이유입니다. 이런 물건, 이런 구조, 이런 계산을 혼자서 다 보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돈 되는 물건을 남들보다 먼저 보고 싶으시다면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 가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째, 일반 공개 전에 멤버십 전용으로 선별한 진짜 돈 되는 경매 물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경매 물건을 보시다가 헷갈리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권리 분석, 임차인 구조, 자금 계획처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실전 기준으로 같이 점검해 드립니다. 이 채널은 강의를 팔기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 가능한 분들과 연결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움직이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숫자로 속이지 않고 구조로 설명하는 진짜 경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